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밤사이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15명이나 추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환자 15명 중 13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는데 이 중 11명은 31번 환자와 관련됐습니다. 10명은 교회에서, 1명은 병원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조짐이 보이자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국내외 상황을 반영할 때 코로나19 발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자신이 세운 세계적 통신사 블룸버그 통신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블룸버그가 첫 토론회를 앞두고 민주당 경쟁 후보들의 공격에 대비해 선수를 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일 발표하게 됩니다. 예고한대로 최근 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는 수원, 용인, 성남, 수용성 중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강한 이유는 미국 쪽에서 애플 쇼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가 3거래일 연속으로 간밤에 하락을 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이 상승 반전에 성공하고 S&P나 지금 다우가 빠진 이유는 애플 쪽에서의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쪽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서 시장에서 아이폰을 찾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폰을 만들지 못해서 물량을 맞추지 못해서 결국에는 컨셉 미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식에 일단 뭐 비슷한 업종 혹은 중국에 애플처럼 많은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미국 시장이 얼어붙었고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눈치 보기를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대구 쪽에서 신천지 관련돼서 지금 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진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느 정도 충격으로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부터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지금 2차, 3차, 4차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이 이 소식에 한 10시경에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출렁거린 뒤에 지금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긴 한데 보합권 수준에서 갈지 말지를 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도 6만 원대는 회복하려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좀 조정을 받고 있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시장을 돌리기에 조금은 역부족이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 좀 체크를 해야 될지 하나 둘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208 조금 전에 빨간불이었다 파란불로 바로 바뀐 것을 같이 보셨을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지금 소량의 수급에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지금 살짝 밀립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중에 22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저 시간이 보시다시피 전해드렸다시피 10시경입니다. 10시에 이 기사가 일제히 속보로 타전이 됐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국내에서 무더기로 발생했다 간밤에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렇게 급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긴 하는데 장 초반의 흐름을 이어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이 1,752억 원을 팝니다. 기관이 매수를 해주긴 하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금융투자 연계금 쪽에서 주로 사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도 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갑니다. 다행인 건 이 두 종목이 좀 버텨주니까 지금 시장이 밀리지 않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19만 원 회복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6만 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LG화학이 지금 2%대 빠집니다. 지금 4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렸고요. 현대차도 지금 소량 밀려 내려옵니다. 셀트리온 실적 기대감은 여전한데 살짝 조정받고요. 삼성 SDI는 반대로 올라가고 현대모비스도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11위 삼성물산도 빠지고요. LG생건만 올라갑니다. 1.37%. 나머지 종목들 시크릿컬 업종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 통신주, 은행주, 금융주들도 전체적으로 조정 나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코스닥 684.23포인트 0.19% 소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687부터 674까지 밀린 뒤에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시간이 마찬가지로 10시입니다. 양시장 모두 출렁거릴 수밖에 없었던 소식입니다. 모두가 많이 놀라셨을 거고요. 다음 볼까요? 자, 개인, 외국인이 삽니다. 여기는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오히려 사네요.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NM 모두 빠집니다. 그리고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라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는 사실 코로나 테마주가 포진을 하고 있지 않아서 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그동안 많이 쉬었죠. 급등 이후에 이틀 정도 쉬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휴젤 파라다이스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원희가 EPS, 솔브레인 올라가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 SFA, 셀트리온 제약은 조정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 점검합니다. 환율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그래도 1190원대에서 매물이 계속 막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는 수요일 장인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화승엔터프라이즈, 50, 초록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50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급증하면서 마스크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0이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거래가 11,4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폭 키워가던 주가가 어느새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하루 만에 15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인이 됐고요. 미성년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 해외여행이나 확진자 접촉이 없는 남성 확진자도 나온 상황입니다. 한풀 꺾이나 싶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오늘 50, 모나리자, 웰크론 등 마스크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초록뱀이 BTS 컴백을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4%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는 2,0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 등락을 반복하던 주가가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고가 2,165원입니다. 초록뱀이 빅히트 엔터와 손을 잡고 BTS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소식에 사흘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BTS의 세계관을 담은 이 드라마는 JTBC 눈이 부시게 김수진 작가가 지피를 맡게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록뱀은 BTS 세계관 드라마를 포함해서 올해 4편의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6.82% 올랐습니다. 거래가는 18,0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최고가 18,200원을 터치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작년 4분기에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3,734억 원, 영업이익은 339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아디다스 내에서 가격과 수량이 모두 올라오면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해진 실적 모멘텀 올해도 이어지면서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예, 오늘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지금 지역사회 감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이미 이 부분이 애플을 통해서 좀 감지가 됐던 것 같아요. 시장 타격 굉장할 것 같은데 금융시장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할까요? 네, 어제 확진자 관련된 얘기는 오늘 처음 나왔던 얘기고, 어제부터 시장 관련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빨리 올라왔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의외로 어제 시장의 조정폭이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의 주변 상황들을 같이 좀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무엇보다 이제 시장의 기술적인 부분들과 함께 현재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위치까지 보게 되면 먼저 주봉을 봤었을 때 일단 딱 한눈에 봐서도 부담스러운 자리였다라고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무엇보다 그래도 지지는 잘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번 작년 연말에서 이어왔던 중기적인 추세권 쪽 안쪽에서 저점대가 직전 저점대를 붕괴하지 않는 수준 쪽에서 주봉은 그나마 주요 지지권 쪽의 지지와 함께 잘 올라왔는데 문제는 속도가 좀 빨랐다는 부분들이죠. 특히 2250선에 대한 흐름들은 직전 고점대와 특히 작년부터 이어왔던 어떤 중요한 고점을 잇는 저항권역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그러면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이 정도 부분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약간 일말의 부담감들이 좀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코스피 PR 관련된 추이를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는 또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부담이 좀 덜한 영역까지 들어왔지만은 최근 나오는 코스피 PR 추이를 보게 되면 18.5배 이상 정도까지 다시 오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적인 EPS의 상향이 없이, 즉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없이 이 정도 부분까지 왔다라는 부분들은 모두 시장의 부담을 말해준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는 게 시장의 반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나 두 번째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수급 모멘텀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이 끼쳤던 1월 20일 이후에 어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무엇보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시장까지 모두 다 개인 중심으로의 매수에만 뚜렷한 상황들이고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특별한 어떻게 보면 매도만 좀 이어졌던 상황들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수급에 대한 부담을 떨어지기가 좀 힘든 상황 쪽에서 그러나 시장의 신용 잔고를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시장의 상승세보다 오히려 신용 잔고가 더 빠르게 늘어오는 경향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부분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산해서 본다고 하는 흐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독 시장의 지수보다 신용 잔고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상당하게 좀 가파른 모습들이었죠. 게다가 공매도 같은 경우도 잔고가 최고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아무래도 시장이 속도 조절을 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운 수준에 대한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이어졌다는 쪽도 일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나 확인해볼 부분들이 이제 환율이겠죠. 환율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특이한 변화 중에 하나는 달러화의 강세입니다. 왜 이렇게 달러화가 강세를 이끌어내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첫 번째로는 유로화의 약세죠. 유로화 같은 경우 일단 지난 브렉시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에 대해서 아직 자신감을 뚜렷하게 보여줄 만한 유럽 시장의 동향들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어떤 독일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또 부진한 모습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특히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지역의 여러 가지 강한 실물 경제에 대한 여파들 이런 쪽을 봤을 때 그래도 달러화가 계속 기축통화적으로 안전하구나 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지금 벌써 직접 고점대 부분 수준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100은 아직 안 됐고요. 한 99대 부분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 대한 부담도 뚜렷하다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게다가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위안 달러나 원달러 모두 다 아직 다시 1190원대 그리고 7위안대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해당 통화의 약세 흐름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뚜렷하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 가격을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저점에서 회복세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어떤 안전자산으로 쏠림들이 좀 경계가 되는 그래서 그나마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은 금 가격 같은 경우 계속 선호가 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자산이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금을 필두로 한 안전자산은 계속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빠른 회복세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부담을 보였다라는데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확인 심리가 좀 강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무디스나 그리고 또 어떤 각종 JP 모건 이런 쪽에서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하향화시키는 분위기죠. 이 대표적으로 1, 4분기 안에 글로벌 경제가 중국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고 그 다음에 2분기부터 정상적인 경제 활동들이 들어간다라는 가정이 들어와야 그나마 지금 예측하는 수준 정도지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더 하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표에 대한 확인을 좀 해야 될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좀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가장 중요한 흐름들은 유동성은 계속 확대가 돼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경기가 일단 작년부터 저점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부분들, 물론 지연은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닌 흐름들로 확인되게 되면 여전히 확장세는 유지된다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일단 지금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확인하는 과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흐름들은 가져갈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겠죠. 중국을 필두로 한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확인되는지 여부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길 가다 보면 에어팟 귀에 꽂고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에어팟뿐만이 아니라 다 무선 이어폰들 쓰는 것 같아요. 에어팟 열풍이 이제 삼성이나 뭐 LG 글로벌 시장들도 지금 각축을 벌이는데 업계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저도 씁니다. 지난주부터 저도 쓰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무선 이어폰 관련돼서 특히 에어팟 같은 경우 콩나물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혹평을 받았다가 이제 써본 사람들이 너무 편하다, 사용의 편리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에어팟 같은 경우 작년에 IT 기업과 수익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애플의 아이팟, 에어팟 하나로 가지고 거의 테슬라나 넷플릭스, 우버에 맞먹는 우버 다음에 4위 정도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이끌었다라고 하게 되면 에어팟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에어팟 비중이 거의 60%가 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샤오미나 삼성전자는 아직 한 자리 시대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장은 커졌는데 아직 그 시장 점유율이 좀 낮은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이 무선 인터넷, 무선 이어폰 시장 같은 경우도 빠르게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앞으로 2, 3년 뒤까지 봤었을 땐 과거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했던 것처럼 거의 연평균 80%까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는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무선 이어폰 시장이 90% 증가해서 나온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애플의 에어팟 1세대가 공개된 2016년도 대비해서 거의 230배 이상 급증을 하는 상황이 나왔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필수 액세서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어폰 잭을 통해서 꽂고 듣거나 통화를 하거나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이제 아예 이 이어폰 잭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폰이 7 이후에 이 단자가 제거됐고요. 갤럭시 노트 10도 이후부터는 같은 추세에 동참을 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이제 그냥 스마트폰은 깔끔한 기기, 그러니까 화면과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성장성이 클 걸로 보여지는 만큼 일단 이번에 애플의 에어팟 프로가 출시되면서 또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탑재가 됐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제품으로 이 무선 이어폰 시장에 계속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삼성전자나 샤오미, 그리고 화웨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이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애플의 무선 이어폰 시장의 점유율이 지금은 높아도 올해는 뭐 40%대 그리고 점점 더 하락돼서 2024년이면 20%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쪽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후발 경쟁주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이 좀 강하다는 얘기겠죠. 대표적으로 올해부터도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이제 예약 출시를 대기를 하고 있고요.
샤오미도 레드미 에어단, 그리고 구글도 픽셀 버즈 2, 마이크로소프트도 서피스 에어 버즈 이런 식으로 무선 이어폰이 가장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일단 스마트폰을 대지 않고 이어지는 AI 기능, 즉 어시스턴트 기술이죠. 게다가 외국어 번역까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추가적인 기능과 시장 확장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주목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관련된 쪽에 대한 섹터들도 점검하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선 이어폰 관련한 이야기들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코로나19가 이게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거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애플이 이제 어제였죠, 우리 시간으로. 갑작스럽게 그 중국 쪽에서의 가동이 잘 안 돼서 물량을 못 만들어서 팔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지금 펀더멘트를 못 맞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논란이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심한 기업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재료가 나올 것이다, 악재가 나올 것이다 이거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따라오는 정책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자 이 얘기였고 또 하나는 제가 두 템포 앞서서 시장이 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 중에서는 펀더멘탈 훼손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커버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 두 발짝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내용이 이렇게 구체화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나올 것이다. 대강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논리를 접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 어제 나온 자료들을 뉴욕 쪽에서 나온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생산이 뭐 중국 쪽에서 70% 매출은 17%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 해서 그것이 완전히 주도주로서 탈락을 하고 다른 업종으로 가는가 이걸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애플을 뺀 나머지 IT 업종들이 다 멀쩡했기 때문에 애플은 소폭 조정을 받고 나스닥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위협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거를요. 그것이 악재 발생 초기부터 좀 거론이 됐었는데 선진 시장하고 이머징 시장이 악재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어제 한 번 더 이렇게 노출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종종 준 것이 사실인데 과거에 지진이나 뭐 해일 같은 경우로 자연재해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겪었는데 그것이 실제 원래 악재보다 더 단계의 영향이 마무리됐었다라는 점, 그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것은 진짜 하나의 기회로 이용할 만한 그런 재료가 아닐까,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어제 어떻게 이것을 표현했냐면 성장의 소멸이 아니라 지연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가장 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노출도가 좀 큰 기업들은 우려감이 좀 상존을 하겠지만 과연 진짜 매출 감소가 그 매출 자체가 이뤄왔던 그 소비까지도 모조리 영원히 사라지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서플라이 체인 복원 이후에 반전 가능 모멘텀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정책 기대감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원 이후에는 더 강한 모멘텀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시장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머징 시장이 계속해서 뭐 선진 시장에 비해서 불리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 악재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뭐 애플 빠져도 나머지가 워낙에 탄탄하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나스닥 올라갔고 S&P 500도 뭐 소폭 조정인데 우리 시장은 진짜 삼성전자가 버텨주니까 이 정도지 삼성전자까지 무너지면은 답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시장은 정말 삼성전자도 오늘은 버티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반도체 쪽도 약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던 이 IT 하드웨어 쪽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산업 구조가 취약하다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IT 서비스업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시장하고는 좀 우리가 차별적인 모습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2분기 들어서 좀 바꿔지지 않을까. 그리고 빠르면 3월 정도 되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달러 인덱스 추이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한동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거는 이제 하방으로 좀 돌아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던 것인데 어제 다시 또 이걸 추이를 살펴보니까 거의 한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를 한번 제가 그래프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하단까지 왔다가 좀 이탈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했는데 그것이 추세 상단까지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의 이유를 봤을 때 물론 이번에 나온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악재로 인해서 안전자산이 선호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면도 있는데 유로존 경제 지표가 부진했었다라는 이유하고 더불어서 미국 기업이 워낙에 성장성이 부각이 되니까 그래서 자산시장이 동반 강세를 보여버리니까 달러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부분 미국 기업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IT 서비스 이쪽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미국 시장 내부에서도 다우하고 나스닥이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다는 모습 거기에 좀 주목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우 30 종목에서 절반은 주가가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나 애플이나 인텔같이 전통적인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디즈니같이 스트리밍 쪽을 좀 강화시킨 것이나 온라인 사업 부문을 강화시킨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경우 그리고 결제 시스템 서비스가 IT 쪽으로 이렇게 접목이 되는 비자나 아멕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신고가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 전통적인 IT하고 더불어서 IT 서비스가 성장주로서 부각이 되고 그것이 강세 요인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박스권이나 박스권 좀 이하의 흐름이 화학, 정유, 산업재, 금융 쪽에 고배당주로 꼽히는 그런 종목들이 다우 30 종목에 다우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틀리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해서 이런 IT 쪽에 특히나 IT 서비스가 강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좀 우리가 좀 감안해서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우리 코스피 쪽에서요. 이번 주에는 좀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를 좀 살펴보긴 좀 적절치 않고 지난주까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5일 신고가가 단기 회복력이 좀 빠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들을 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19년 8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져 오는 종목들 중에서 5일 신고가를 꼽아보니까 지난 주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LG이노텍, 더존비전까지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빨리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리기도 좀 내렸지만 이 내리기 이전 주가를 빨리 회복한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접근할 때 이 하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락 이후에 어느 종목이 좀 빨리, 어느 기업이 빨리 회복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어느 종목 쪽으로 가야 될지를 이번 조정에서 또 한번 선택의 기회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기준으로 또 살펴봐도 삼성 SDI나 삼성전기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런 악재 속에서 다시 또 신고가 쪽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 우리가 한번 IT 업종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서 분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 악재 흐름에서는 그런 점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머징 시장은 분리하고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표현이 여기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변화가 돼야지 재미가 오지 않겠습니까? 가능성 없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예. 미국 시장의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상품 시장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그래프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채권, 그리고 상품 시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맨 위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부동산 지수고요. 그 바로 아래가 채권이고요. 그 아래가 하이힐드, 그리고 그 아래가 구리입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지만 위에 세 개의 대표적인 미국의 상품, 부동산, 채권 이쪽 것들은 자동차 호가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리 쪽은 경기를 뜻하는 그런 모습인데 치고 올라가다가 좀 꺾이는데 그 꺾인 폭의 절반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얘기가 나온 그 이후의 모습들을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인데 제가 붉은색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은 코로나 이전 그것을 표시한 것이고 붉은색 박스권 이후의 흐름이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입니다. 근데 이 붉은색 박스권을 놓고 봤을 때는 금리가 실제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의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흐름이죠. 붉은색 선은 내려오고 있었고 채권도 아래쪽으로 한 단계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고 구리 같은 경우는 맨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반대의 현상으로 지금 옮아간 그런 모습이 있고 구리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물며 저기업, 저신용 등급의 기업들의 그 채권인 하이힐드 자체도 저렇게 국채하고 더불어서 동반 랠리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중국의 악재가 미국의 약간 저신용 등급의 기업에까지도 수혜를 주고 있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악재가 미국에는 대단한 호재가 되고 있는 듯이 자산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저런 구리 같은 경우는 BDI나 CRB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경기 관련된 상품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것이 이머징 마켓의 불리한 구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걸로 그냥 끝나고 이게 지속될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죠.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거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점이 나타나면 정책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그 점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경기 불안 요인이 계속 안 좋고 이런 실질적으로 위협 요인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정책은 더 강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요인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지금 현실화됐기 때문에 정책은 곧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게 나오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한참 진행 중인데 그런 정책이 나와봐야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정점을 치고 나서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도 어떤 정협이나 뭐 이런 전인대나 이런 양회 쪽에서의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일정조차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정점을 기록할 때까지는 우리가 언젠가 나타날 그 모멘텀을 지금 약간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 동안에 나타나는 이런 조정을 우리가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반전 상황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고 저금리 환경 요인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은 코로나 악재가 정점을 형성한 이후에는 강력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 계속 이 말씀 드리고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이번 고비만 지나가면 우리가 지금 계속 기다리는 게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사실 코로나19만 없었으면 유동성 장세가 벌써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해요. 이제 기대해봐도 되는 시점이 좀 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정점만 치고 그러면서 중국 쪽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중국이 시작을 안 해도 4월 달 가면은 유동성 장세는 미국 쪽에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는 점은 제가 채권 발행 일정 같은 것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는 중국 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이 점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차피 중국이 만든 문제, 중국이 해결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 왔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유동성 장세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 수치로 나오는 것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는 CME 패드워치 툴의 목표금리 확률 이것을 살펴보면은 FOMC 정책금리 인하 확률이 6월에 47%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거의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가면은 83%까지가 됩니다. 그럼 뭐 거의 한 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신뢰를 못한다. 혹시나 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채권 발행이 상대적으로 급감하고 있는데 악재로 인해서 수요까지 지금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 정점 형성 이후에 급반전을 하면은 이러한 유동성 장세하고 더불어서 그때 가면은 이머징 마켓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위험자산 선호 현상까지도 겹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해서 이 변화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3월 중순 이후 또는 늦어도 4월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월 후반부로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공포로 시장을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보통 3월에 경제지표 악화가 나타나고 그 악재를 기회로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주부터 그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3월에 정작 그런 경제지표가 악화가 돼도 또 선반영됐네 하면서 시장이 그냥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재료로 인해서 급락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재탕으로 계속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급락 이후에 빨리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포보다는 예정된 악재가 구체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충격을 주고 그렇다면 정책 대응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안정될 그 포인트는 우리가 역시 바이러스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잠복되어 있는 호재는 계속 살아있고 더 강화되고 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 지금 변동성 강화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또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머리 색깔이 바뀐 것 같은데요? 예, 염색을 좀 했습니다. 예, 진하게 염색하신 것 같은데 오늘 종목도 그렇게 진하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종목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대성 파인텍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공사는 자동차 부품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존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는 파인 블레이킹이라고 하는 부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현재는 해외 시장에서의 공급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태양열을 이용한 보일러, 히트펌프 등에 이용되는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전략을 점진적으로 취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수익 구조의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현재는 자동차 부품에서 대다수 91% 수준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 부품의 원활한 조달, 완성차 업체의 경기가
동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은 정치 테마 종목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당사자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인데 동사의 대표가 전 지사와 대학 동문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 번 정도는 크게 이슈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의원과의 빅매치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이슈가 터지게 되면 그때 동사의 주가가 한 번 더 꿈틀거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얼마 전이었죠. 종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황교안이라고 하는 두 거물의 이슈가 두 건물 간의 대결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당일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낙연 관련 종목도 오르고 황교안 관련 종목도 오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한 사람이 결국엔 이기게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해당 사항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성 파인텍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 12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초반에는 음봉을 보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양봉이죠. 지금 12 거래일 연속 양봉인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 힘든 호재거리가 숨어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 파인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오늘 현재가의 가급적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1875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공사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판매와 유지, 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고 PACS라고 하는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이를 의료 표준에 따라 디지털화하여 관리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소 가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매출의 성장이 뚜렷하게 나왔고 올 4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3분기 기준까지만 보더라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올해에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탄탄한 유보, 적은 부채를 토대로 운전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성장성은 지표, 수익성은 지표, 그 모든 것들이 개선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2월 초순이었죠. 2월 초순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2월 10일 이후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조정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말 그대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돌파만 한 차례 나온다면 그때는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을 7,480원, 손절 가격은 5,500원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평화전공입니다. 평화전공이라고 하는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도어 부품이 속하는 차체용 시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 환경 개선에 따른 수혜가 일정 부분 기대되고 있는 기업인데 현대차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난번에 나왔죠.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차가 1분기에 오히려 어닝 쇼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에서 내어놓은 신차 시리즈 자체가 분명 호평을 받고 있고 완성차 업체의 경영 환경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다시 한번 정상 궤도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였던 실적 호전은 뚜렷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출액은 1조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EPS 증가율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순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기타 안전성 지표 이 모든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평화전공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평화전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장원테크 단기 접근했는데 어땠습니까, 결과가?
네, 자공테크는 좋지 않았습니다. 예. 시장은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공사 같은 경우 제가 추천한 당일날 많이 올라가 버리고 이후로는 지속적인 약세 흐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2,700원 내외에서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매우 장기간 이루어졌고 중간중간 거래량이 커지는 이러한 움직임도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기 추천 접근 종목이라고 해서 드렸고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가지고 가신다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3,6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는 그래도 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종목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은 대성 파이텍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우선 조금 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서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슈가 며칠 안으로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그와 함께 금요일까지 12거래일 연속 양봉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죠. 단순하게 양봉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힘이 좋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호재성 기사가 있을 만하다라고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 파인텍을 우선은 지켜보시되 1차적으로 241선이 있는 장기 이평선이 있는 1,465원 정도에서 1,525원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이 가격대에서 강한 돌파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1,875원까지도 나올 겁니다. 해당 가격까지 한번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1,2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성 파인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는 신유동성 장세 이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중국이 대규모 또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시중과 금리 인하 0.1%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을 대폭적으로 공급해서 우리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 50조 원 이상 퍼부어서 일단은 증시를 안정화시키겠다,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내비쳤는데 중국이 어제 신종 코로나 관련된 부분 나온 부분과 함께 사실 이제 미국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미 연준에서 통화 감소를 통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이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확대되는 기간이 예전처럼 금융위기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전에 없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이나 섹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달라져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유동성이 워낙 오랫동안 장기간 대폭적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안전자산도 오르고 위험자산도 같이 오르는 금 가격도 오르고 주식 가격도 오르는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금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서로 이제 상관관계가 역외관계고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리고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리는 관계인데 지금 보시면 금 가격도 최고치를 향해서 달리고 있고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에서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이 유동성 장세가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유동성 장세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증시의 흐름과 그 섹터 주도주의 흐름을 보면은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이 학습 효과가 증시의 어떤 악재가 노출이 돼서 조정이 오면 오히려 하락보다는 그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기회로 삼는 기회가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한 번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 신종 코로나 혹은 그전에 이란 사태와 좀 관련된 부분에서도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위기가 길어지지 않고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이제 이 신종 코로나 관련된 간헐적인 부분이 증시에 좀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어떤 현상이 오고 있냐면 우리 증시를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신종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관련주들, 뭐 마스크나 혹은 항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또 반대쪽에 있는 주도 섹터의 종목들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관련 종목들도 오르고 그 피해 종목들도 오르는 어떻게 보면 금 가격도 오르고 주식 가격도 오르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장세인데 이럴 때일수록 어느 쪽이 주고 어느 쪽이 부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가 되는 쪽에서는 롱텀하게 주도주를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고 부가 되는 쪽에서는 단기간의 수익을 취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혹은 하락 이후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관점을 좀 보셔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다시 신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을 길게 끌고 가지 못합니다. 손실이 커서 바로 비중을 줄이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0%씩 계속해서 반등 줄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면 그 줄인 종목으로 주도주를 이관시키면 결국 이 2월달 이후의 흐름을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계좌를 좀 만회할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금융업계 전체적으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주식시장에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제에 대한 내용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연관지어서 볼만한 섹터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말씀드릴게. 예전에 그 우리가 유동성 장세에서 보시면은 가장 큰 혜택을 입었던 게 결국에는 금융 쪽과 예를 들면 경기 부양과 관련되는 건설 이런 쪽인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증권이나 금융 쪽은 굉장히 수익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였던 그런 패턴과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되고 지난 6개월간의 등락에서 우리 섹터에서 가장 강했던 수익이 가장 크게 났던 섹터들을 보면 30% 이상 수익이 난 섹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시장의 양대 축이라고 있거든요. 바로 IT와 바이오입니다. 결국 보시면 IT와 바이오는 어떤 부침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6개월 지난 6개월간의 성적을 좀 보시면은 결국 30% 넘는 수익을 이뤄낸 두 섹터죠. 결국 이제 이 섹터가 지금 양대 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결과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IT 섹터가 좀 나가면서 바이오 섹터가 좀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IT 섹터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어제 오늘 애플 이슈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밀리고 삼성전자 ETF와 관련된 부분에서 물량이 좀 출회되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이 섹터가 좀 조정을 받을 때 그 섹터 쪽으로 좀 집중하는 전략을 좀 펼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조정이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폭을 좀 견딜 수 만큼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IT 섹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을 펼치시면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중간중간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의 지속성을 갖겠다기보다는 점점 이제 그 파급 효과는 좀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보신다면 거기서 번 수익으로 예를 들어서 혹은 손실 만회 금액으로 IT 쪽으로 분할로서 계속해서 접근한다면 3월, 4월, 5월 이후까지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